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장안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1대1 대응인 함수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첫 번째 거는요, 이렇게 x가 같아지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죠. 이런 부분도 안 되겠고요. 자, 2번이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같고, 3번은 뭐 함수가 안 되죠. 5번도 함수가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은 똑같은 값 나오는 값들이 이제 여러 개 존재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에 어울리지 않는. 참, 그 1대1 대응이라는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순열과 조합 공부하셨습니까? 이런 얘기죠. 뭐 기호 사용법을 물어보는데, 퍼뮤테이션이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자, 두 개를 선택해서 이제 서로 다른 5개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나이라는 가지수 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7 컨비네이션 5 이런 부분들은요, 7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고, 7 곱하기 6 해놓고 2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3, 7이 21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20하고 21 더하기 해서 정답 41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순열 조합 공부했고, 그 다음에 기호 사용법 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주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역 주어져 있고요. 오호, 원소가 하나 좀 모르는데. 자, 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함수 결과가 좀 서로 같아져야 되겠다. 이걸 만족해주는 A값은 어떻게 되냐. 자, 원소 또 3개가 돼야 됩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나온 결과들, 뭐, X를 집어넣었다고 하면 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는 이꼴 처리를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x의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좀 하게 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값이 0하고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좀 얻어지겠죠. 자, 이런 항목인데 0하고 1은 원소에 좀 다 존재하는 거니까 당연히 a 값은 또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함수에서 결과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런 원소 x집합에 있는 원소를 좀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가 같아져야 되는데 일단은 뭐 대입하는 원소를 좀 x라고 생각해주면 그 x가 될 수 있는 원소들 3개가 나오겠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a가 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찌 생각하면 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니까 문제의 두 함수 같을 때는 나온 결과가 서로 같다라는 이 내용 처리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함께합니다. fx, gx 함수 가르쳐줬는데 와우, 합성함수 좀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g, fx 이런 부분 합성함수 해야 되는 거죠. 그럼 g라는 함수 이의 요 x 자리에 3x 플러스 2 이렇게 대입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6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함수를 알았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g, f의 a라는 얘기는 이곳에 a를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6a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결과가 5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은 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성함수를 구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니까 차분하게 이제 처리해서 합성함수를 구해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방정식은 하나 주어져 있고 문자는 3개 되어 있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부정방정식. 자,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당연히 뭐 우리가 순서상 이거 만족해주면 그러면 찾기를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원리가 뭐냐, 개수가 제일 큰 이렇게 x를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x 값이 일단 뭐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x 값이 1일 때 이렇게 알아보면 되죠.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값은 더하기 해주면 5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럼 좀 y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가면 되겠죠. 1, 2, 3, 4 4개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은 x가 2일 때 그러면은 요 부분들이 이제 4 처리되니까 3이 되겠고, y 값이 그러면 뭐 1, 2 이렇게 두 개가 되나요? 3 되면 뭐 z가 0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두 가지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네 가지 두 가지 합쳐서 전체는 뭐 6가지입니다라고 가볍게 풀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뭐 개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간다라는 원리,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처리하게 되면 또 그럭저럭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리, 개수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gx는 안 가르쳐져 있는데, 와우, 전체에 또 역함수를 했네요. 그 결과를 만족시킬 때 g 마이너스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는데요. 자, 요 관계들은 전체 역함수 관계를 좀 이용해서 이 f의 x x가 아니라 3x 플러스 1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x가 나온다. 이런 형태를 좀 살짝 좀 변형시켜가는 이런 항목이 풀이를 좀 수월하게 좀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더라도 와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죠. 이렇게 좀 덩어리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g 마이너스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항목을 풀어가면 되는 거겠죠. 되겠습니까? 이 부분만 좀 잘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f 이제 3x 플러스 1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항목을 좀 풀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땐 이런 함수식은 어떻게 가요?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함수식을 만들어가면 되겠죠. 2에다가 3x 플러스 이렇게 대입했습니다. 더하기 3 결과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전체는 뭐 3x 플러스 전개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에다가 약분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처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 되니까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단 이야기는 x 값이 마이너스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와, 이 전체 x 이 부분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표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g 마이너스 1 처리했을 때 이게 x가 마이너스 1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건가요? 이게 뭐 답이 되는 거였네요. 그죠? 이렇게 처리해서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큰 틀 문제 모양에서 맨 처음 이 부분 좀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오호, 이게 좀 어떤 측면에서는 좀 낯설 수 있는데, 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쓰는 맞바꿔 놓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역함수니까요. 이런 관계만 좀 이해하면 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합니다. fx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그래프는 x분의 k, 요게 이제 기본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되겠죠. y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x-p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x축으로 p만큼, 분의 k 돼 있고 더하기 q 돼 있다는 얘기는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이제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뭐 자연스럽게 맨 처음에 점근선이 x는 0, y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점근선이니까요.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제 점근선이 x는 p, y는 q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기억 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뭐 그래프 모형은 뭐 기본적인 이 그래프 모형을 그대로 옮겨간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x분의 k 이런 그래프를 좀 이렇게 이제 그린다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자, 이게 지금 k 값이 양수면 1, 3, 4분면 형태로 이렇게 좀 그려지잖아요. 이때 이제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 원점에서부터 이제 멀리 떨어지게 그려가는 거죠. 근데 k 절대값이 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p, q라는 것은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점근선에 교점되어 가는 거니까 이제 원점에서부터의 개념하고 똑같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까워져 간다가 아니라 이제 멀어져 간다라고 되니까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주어진 그래프. 그때 이제 이번에 좀 마이너스 k 돼 있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그래프 그렸을 때 이제 뭐 k 부분하고는 이제 어떻게 되죠? 부호가 이제 반대가 되는 형태니까 이런 모양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평행이동해서는 이게 좀 겹쳐지나요? 평행이동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칭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행이동에서는 겹쳐진다라는 이 내용이 잘못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맞는 항목은 기억 이렇게 되겠죠. 뭐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또 어찌 생각하면 뭐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제가 살펴보게 되면 점근선 뭐 이렇게 좀 가장 기본적인 점근선에서 그대로 평행이동한 만큼 점근선도 평행이동된다 그런 이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k 값이 절대값이 크면 이제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거, 마이너스 부분들을 뭐 겹쳐질 수 없는, 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프에 대한 뭐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착실하게 기본적인 이론들 잘 다졌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오호, 나올 게 나왔나요? 컨비네이션 조진식들을 뭐 증명해서 n 컨비네이션 R 되는 부분들 좀 보여달라. 뭐 이게 증명을 딱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뭐 성립하는 걸 보이는 과정이군요. 자, 일단은 보게 되면 좌변은 뭐 n 컨비네이션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팩토리얼 이용해서 좀 고쳐가는 거죠. n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n-n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뭐 일단은 뭐 빼기 한 거에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뭐 선택한 개수니까 r 팩토리얼 이렇게 고쳐간다 이런 항목을 좀 써야 되는 게 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뭐 3, 4, 5번 중에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찾아가는 건데, 자, 똑같은 규칙에서 좀 고쳐갑니다. 이렇게 선택한 가지수 이번에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빼기 한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한 개수 n-1 팩토리얼 처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변형하겠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우변 부분들 두 개를 이제 통분해서 좌변처럼 만드니까 이 분모를 좀 똑같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n-1 팩토리얼은 이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r-1 팩토리얼 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r 팩토리얼을 만들면 분자 분모에다가 r을 좀 이렇게 곱하게 해야 되겠죠.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그런 내용. 분자 분모에다 r을 곱하기 한 이런 내용들, 이 부분들이 지금 분자에 이렇게 딱 이만큼 있어야 되는 이 부분을 나라고 좀 표시해 준 거죠. 네, 그런 항목이니까. 이렇게 된 부분들은 뭐 3, 4 중에서는 요 부분들이 되겠네요. 와, 그러면 3번, 4번 뭐 두 개 중에서는 답이 좀 나와야 될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n-1 컨비네이션 r 이 부분들도요. 역시 n-1 팩토리얼에다가 빼기 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선택한 부분들. 통분해서 좀 만드는 거니까요. 뭐 다에 들어갈 부분들은 와우, 미리 지금 이거에 통분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뭐 당연히 이것이 되겠죠. 그럼 뭐 3번이 정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이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좀 이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분모가 이제 통분되는 거니까 분모는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쓰면 되겠고, 분자 부분들은 위에서 구해간 두 개의 항목들을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 부분에 있는 이 부분들하고 다에서 나온 부분들, 여기 이쪽 부분은. 그렇게 되면 이제 n-1 팩토리얼이 공통에다가 r하고 n-r을 좀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글이 처리되게 되면 이제 r이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1 팩토리에다가 n을 또 곱하기 하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죠?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고쳐가면 이제 n 컨벤션 r이 되겠다 해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조합에서 n 컨비네이션 r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고쳐가느냐. 자, 맨 처음 이제 개수 뺀 거, 그 다음에 뒤에 선택한 개수, 이 규칙이죠. 이 부분들만 좀 이해하고 있다면 다른 것들도 이제 변형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고, 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 관련한 연산들을 좀 할 일들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라서 좀 낯선 부분들이니까요. 한 번쯤은 연습장 펴놓고 연습을 해가면서 조금 이제 친숙해져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범위 주어져 있고요. 자연수 x에 대하여 유리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바르게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뭐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뭐 그래프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x 플러스 1 이게 이제 어떤 사분면 방향인지 좀 궁금하니까 3x 플러스 3 마이너스 1 아하 2, 4,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원점 있고 점근선이 이제 마이너스 1이 좀 이렇게 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점근선이 또 얼마가 니까 3입니까? 3에서 이제 점근선 이렇게 표시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대충 2쯤 나오는 거고, 와우, 0일 때 0일 때 대입하면 2가 되는 거예요. 오, 그럼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와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와, 이렇게 그려가는 건가요? 그래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사분면 형태는 뭐, 이것도 대략 그려가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정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1,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와, 마이너스 1이 정근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이렇게 되는 이 부분들이 있겠고. 됐죠? 2일 때의 함수값은 좀 알아보면 되죠. 주어진 식에다 2를 좀 대입해 주니까 2 더하기 1, 3분의 2, 2를 대입해 주니까 6의 8입니까? 여기 좌표는 이제 3분의 8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가 그러면 이만큼 사용되는데, 이제 3분의 8이라는 값이 뭐 가장 큰 값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3분의 8이 되겠고, 최소값은 뭐 5을 쭉쭉 작아져가는 건 알 수 없다. 최소값은 모른다 해서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유리함수. 지금 여기는 이제 유리함수를 풀어가는 건데, 무리함수. 역시 마찬가지.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 좀 쓱 그려놓고요. 거기다 이제 정의역 범위 표시만 딱 하게 되게 되면 중간에 2차 함수처럼 꼭지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최대 최소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프 그리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다. 그래프 그리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다. 잘 기억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프가 2,5에 대칭이고 1,7을 지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뭔가요? 유리함수 성질, 이렇게 대칭이다. 이런 얘기 되는데, 자, 유리함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이렇게 1, 4분면, 그러니까 가장 기초 공부를 했을 때, 유리함수는 이렇게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y는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렇게 이제 0,0에 대해서 대칭, 이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부분들. 그런 성질이 좀 여기 좀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2,5라는 부분들 좀 알아봐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 주어져 있는 x 플러스 1분의 kx 이렇게 되는 이 그래프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점근선 x가 x는 마이너스 1 되고 y는 이꼴 k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 0 만드는 값, 그 다음 나누기 할 때 몫이 될 수 있는 값,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값은 2가 되겠고 y값은 n만큼 평행이동하니까 k 플러스 m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렇게 이제 값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뭐다? 2,5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일치되는 거니까 k 플러스 m은 5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평행이동하는 게 2,7. 그럼 평행이동 시켜야 되겠네요. 오호. 평행이동 한식을 쓰면 되겠죠. x축으로 얼마만큼이라고 했죠? 3만큼 이동한다. 빼기 3 빼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k에다가 x-3 쓰면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m만큼 플러스 m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행이동한 식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1,7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7을 y에다 쓰면 되겠고 x에다 1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1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k 처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m 플러스 2k 이렇게 처리한 결과는 7이다. m 플러스 k는 얼마였다? 5였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빼기를 싹 하게 되게 되면 k 값은 2가 되겠고 k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m 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 구했습니다. 합해서 5 되고. 자, 이제 2, 3 이렇게 구했는데 곱하기 하라고 되네요. 곱하기해서 답을 구해가는 건 무리 없이 처리되겠죠? 자, 이게 대칭성 질문인 거니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기본 우리가 이제 기초 공부할 때 이렇게 y는 이꼴 x 마이너스 x 그다음에 대각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대칭성질 특히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이용한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평행이동돼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k에 대해서 대칭이동인데 평행이동돼서 이렇게 좀 바뀌어진 거니까 이 바뀌어진 좌표가 이제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얼마다 2,5다 요 성질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시켜놓고 이제 좌표 대입해서 관계식도 하나 만드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둘은 이제 연립 방정식 풀어가는 그런 절차. 유리함수에서 가장 힘겹다는 힘들다는 대칭 성질과 관련된 그런 문제니까요. 대칭 성질 좀 학습 정확하게 잘 해서 실전 문제 지금 적용하는 부분들 같이 연습을 좀 해가면 되는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무리함수도 그래프를 좀 잘 그려가야 되겠죠.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간다면 y값은 좀 필요 없고 무리함수 그래프 모양 이렇게 1, 4분면 방향이냐 2, 4분면 방향이냐 3, 4분면 방향이냐 그다음 4,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죠. 자, 지금 모양을 보게 되면 루트 앞에는 플러스고 그 다음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2,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 거구나. 이런 것도 좀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인데 이금 이제 정의역 부분에서 이제 분모 0 만드는 값을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x는 1 되겠고 y축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제 이곳에서부터 출발해 가면서 그려가겠다. 근데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요. 루트 2 마이너스니까 살짝 양수가 되죠. 이렇게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좀 살펴볼까요? 정의역이다. 정의역은 사실 분모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부분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좀 구해도 되는데 원래 이제 그래프 모양을 알면 시작하는 좌표 자체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치역 부분을요. 정의역 치역은 역시 시작하는 점을 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 역시 3, 4분면 지나는 그런 내용이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 무리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역함수를 좀 4번 문제 풀면 역함수 구해야 되나요? 안 구하고 풀 수는 없나요? 이제 정의역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치역 부분들이 나중에 정의역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일치가 안 되죠. 이것만 봐도 여기가 좀 이게 잘못된 내용. 문제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래프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 대칭하면 x부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의 x부가 싹 바꿔져 있으니까 이건 이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실질적으로 역함수는 뭐 구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뭐 답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면 정의역 써져 있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설명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fx 그래프 주어져 있고 역함수 그래프와 교점의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또 역함수를 구하나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요. 역함수를 구해가면서 우리는 그 y는 꼴 x 대칭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칭점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루트 3x-2하고 y는 꼴 x하고 교점을 구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x 값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좀 나오나요? 이런 항목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자, 그래서 좀 알아보게 되면요. 좌표 자체가 우리가 지금 x가 1도 있고 2도 있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사실은 이 부분들 좀 대입을 좀 해서 좀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저 그래프를 또 역시 좀 살짝 좀 그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y는 이꼴 x 이렇게 그려져 있고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교점 자체가 1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나온다,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 나온다 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가 좀 그래프 자체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들은 x축으로 지금 얼마만큼 이동한 거죠? 3분의 2만큼 이렇게 이동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x가 1보다 크다 써져 있군요. 좌표를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x 좌표가 1하고 2하고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 그리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좌표가 1도 있고 2도 생깁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두 개. 근데 이제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2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y는 꼴 x 돼 있으니까요. 좌표 자체는 뭐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얼마가 되겠습니까? x 좌표가 구해주면 y 좌표도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2,2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하기 해주면 얼마다? 4다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역함수를 구해서 실질적으로 그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그려져 간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이건 뭐 2차 함수, 2차 함수하고 무리함수하고 또 풀려면 제곱하게 되면 4차 함수 되고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y는 꼴 x에서 이제 간단하게 풀어가는 방법. 이 내용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무리 없이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 그렇게 되게 되면 y는 꼴 x하고 두 함수 사이의 관계로 풀어간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 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장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영화관에서 일렬로 놓인 7개의 의자에 남학생, 여학생, 쌤 이렇게 7명이 앉겠습니다. 남학생들은 이웃하게 앉고 우리가 풀이 원리들 좀 아느냐 그런 거 말이에요. 이웃한다. 남학생 둘이 이웃하는 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학생은 좀 이웃한다 풀이 원리가 묶어라거든요. 묶어서 이제 한 명처럼 생각하라 이런 얘기니까 묶어서 한 명 되고요. 선생님 이웃하지 않는다. 요게 또 중요한 키포인트네요.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여학생 3명 돼 있고 쌤들은 좀 따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웃하면 안 되겠다. 이웃하면 안 된다. 풀이 원리 뭐죠?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 이 원리를 좀 기억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먼저 나열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먼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나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묶여서 덩어리니까 전체는 몇 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4명이라고 보면 되죠. 네, 4팩토리얼 이렇게 나열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둘이 또 자리 바꾸는 거 있으니까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쌤들을 앉히면 되겠습니다. 쌤들에게 앉을 곳은 그러면 여기 이제 틈들이 이렇게 있겠죠. 앞뒤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틈이 몇 개가 되죠? 5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5 곱하기 4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상대방 먼저 나열 그리고 이제 틈에다가 나열한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24에다가 48이 되겠고 여기가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지수가 갑자기 팍 늡니다. 그죠? 자, 48 곱하기 2 해주면 96에다가 10이니까 960 해서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는 무엇을 묶고자 했나요? 이웃한다, 풀이원리 묶어라. 이웃하지 않는다, 상대방 먼저 나열. 이 부분. 상대방 먼저 나열하고 어떻게 해주냐? 틈에다가, 이렇게 틈이 이제 있으니까 틈에다가 제곡제곡 이제 나열해 갑니다. 이 원리요. 됐습니까? 상대방 먼저 나열하고 틈에다가 찾아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돼. 나의 이웃하지 않는다 원리가 조금 더 까탈스러운 거니까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A 집합 1, 2, 3, 4, 5, 6 주어져 있고요. 주권, 조건, 가나를 만족시킬 때 A에서 A로의 함수 개수 구해주십시오. 자, 1대1 대응이라고 했고요. 오직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만 주어진 시기점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웃한 차이니까요. 숫자 1 쓰게 되면 F2 빼기 F1 이런 부분들. 와우. 그러면 F3, F2. 와우. 이거 그러면 F4, F5, F6 이거 쭉 나오는데요. 빼기 F3, F4, F5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에 부분인지 아래 부분인지 모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가 있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섯 종류가 있겠고 절대값 하는 거니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곱하기 두 가지 이런 형태의 좀 모양을 좀 쭉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제 5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대응할 때 뭐 좀 숫자가들이 지금 1, 2, 3, 4, 5, 6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요. 뭐 6 빼기 1 해서 이제 5가 되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들은 또 열심히 좀 이제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건데, 자, 그럼 벤 다이그램 그려놓고 좀 볼까요? 1, 2, 3, 4, 5, 6 되겠고, 1, 2, 3, 4, 5, 6 이렇게 좀 대응을 해 가는 건데, 자, 지금 뭐 다섯 종류가 있다라고 처리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1, 2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 6하고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뭐 대응하는 방법을 가면 되겠군요. 이거 뭐 순서에 자리 바꾼다 했는데 그냥 이 부분에서 대응 방법을 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1이 1 가는 방법이나 1이 6 가는 방법 두 가지 있고 뭐 2는 뭐 상대적으로 그에 맞춰서 이게 짝을 이뤄서 가면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4개의 숫자는 4개의 숫자에 대응돼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이곳에다가 4팩토리아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 뭐 24 이렇게 들어가니까 240 이렇게 다 빼가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함수 대응. 뭐 이게 주어진 부분들. 이게 오직 하나의 원소란 얘기는 그게 이제 위에도 성립하고 또 아래도 성립하면 동시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 뭐 참고해서 좀 살펴가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 살펴봅니다. 1, 2, 3, 4, 5가 하나씩 접치해 있는 5장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다음 조건을 먼저 기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자리 만드는 거죠. 자, 많이 자리에는 이곳 1, 10, 100, 1000, 이곳에는 4가 오면 안 되고요. 잠시만요. 1000의 자리에, 4란 숫자가 골고루 다 들어있는데요. 4란 숫자는 많이 자리, 1000의 자리, 1의 자리, 이런 곳에 4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4가 오는 경우는 그럼 4를 좀 고정시키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될 때 4가 100의 자리 올 때, 10의 자리 올 때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됐고요. 자, 이런 걸 풀면 되겠다. 4에 대해서는 해결이 좀 됐고, 그 다음에 1000의 자리에는 이곳에는 3이 오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는 또 이제 5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건가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오지 않는 부분들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가 되어 있으면 이게 표현하기 곤란한데,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게 좀 이곳에 지금 위에 부분들 요걸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풀어서 이제 처리해 주면 되겠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4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제 3이 오는 가지수를 좀 구해보면 되겠죠. 이런 걸 A 집합, 이런 걸 B 집합 이렇게 처리해 주면 뭐 전체 가지수에서 좀 빼게 해주면 되겠죠. 자, 좀 조건이 없다. 그러면 4만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풀이를 진행한다.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원소를 쭉 나열하는 거니까요.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지금 자, 이런 부분들 여기 이제 3이 오는 경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원소는 이제 3팩토리얼 되겠고 이곳에 5가 오는 경우 해주면 또 역시 3팩토리얼 되겠고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죠?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들은 좀 두 번 계산되니까 빼줘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4에다가 12에다가 그럼 10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결과는 좀 14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위쪽 거에서 계산해서 이제 14가 나오는데 아래쪽 거 계산할 때도 또 똑같은 거 해야 되겠죠? 4를 좀 고정시키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곱하기 2를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가지수는 28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곱하기 2를 해주는 것이 큰 틀은 이제 풀이법이 되겠죠.
그죠? 곱하기 이런 형태에서 최종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와, 어떤 경우 지금 이런 부분들 센스 있게 잘한 거죠. 4가 올 수 있는 부분들 알아봤더니 이것과 이거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3하고 5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각 됐을 때 이렇게 아닌 부분들을 이게 이제 오는 거짓수는 이게 A 집합, B 집합이라고 좀 생각해주면 이게 지금 A의 여집합 오면 안 되고 그다음 B의 여집합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오는 경우로 해서 그러니까 A 합 B의 여집합 이런 파트니까 전체에서 A 합 B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빼는 이런 모양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 부분들이 문제를 좀 더 그나마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지금 이제 설명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아래와 그린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점근선이 X는 A고 Y는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점근선이 뭐,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 값은 1보다 크다 되어 있고, 점근선 Y가 이렇게 표시된 것은, Y 값이 양수이긴 한데, 1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 좀 언급을 해준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좀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됐죠? 상수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C는 문자가 어디 있는가요? 문자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죠? 상수 A, B, C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A, B 값이 양수입니까? 물어봤는데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프는 2, 4분면 요거 풀어가는데 이제 2, 4분면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건가요? 그럼 뭐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죠. 자,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근데 이제 뭐 A의 절대값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형태로 좀 이동해서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 이렇게 좀 처리해 준 다음에 Y축으로 얼마죠? 마이너스 또 B만큼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는 좀 조금 그죠? 요거보다는 조금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올라간 이런 부분에서 평행선에서 시작해가지고 몇 사분면을 그려야죠? 1사분면을 그려야 되겠죠? 0을 대입해주면 루트 A 마이너스 B 처리가 되는데 절대값이 A가 더 큰 거니까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2, 4분면을 지난다. 지나네요. 됐죠? 그 다음 주어진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y는 이꼴 이항식해서 보면 이제 a분의 bx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와, 근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점 자체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잖아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 이렇게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점 자체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습니까? 시작하는 점하고 이 점이니까 몇 개 점에서 두 개 점에서 만나는 거죠. 두 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C는 뭐죠? C는 아무리 봐도 좀 C는 보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그냥 A, B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역시 유리함수는 점근선. 점근선이 확실히 1보다 큰 값 되어 있으니까 범위. 자, 1보다는 작은 값 되어 있으니까 대신 양수니까 0과 1 사이 시작됐 이렇게 좀 표시한 거 됐죠? 그 다음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해서 좀 그려가고 있고 4분면은 뭐 당연히 1, 4분면 방향 형태로 그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가는 내용 됐습니까? 뭐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틀을 좀 잡아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각각 그래프를 그려갈 때 유리함수는 점근선, 무리함수는 시작점, 그리고 나서 4분면 방향, 1사분면 방향이냐 이렇게 판단해가는 과정 이런 것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핵심 항목이다라는 사실 거듭 강조하니까요.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의역 5개의 원소, 공역 8개의 원소 이런 집합 함수가 있네요. x에서 y, x집합에서 y집합으로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제 지금 한 문제가 아니라 세 문제가 같은 느낌 볼까요? 자, 이미 두 원소에 대해서 대입해진 원소가 다른데 나온 결과는 항상 어떻다? 같다 이런 얘기네요. 어떤 숫자가 되든지 간에 다른 두 숫자가 딱 집어넣을 때 나온 결과는 항상 같다? 그럼 뭐죠 이게? 이게 상수함수라는 얘기인가요? 와, 그렇군요.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이게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이렇게 뭐 개수를 카운팅 해야 되니까 대응될 원수 자체는 8개가 되는 거니까 함수 종류는 8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와, 상수함수에 대한 표현이네요. 와우. fx 그래서 항상 뭐 c 이런 형태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좀 달리 했습니다. 다른 원소 집어넣는데 결과가 좀 똑같이 나온다. 근데 이미 두 원소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원소가 다 똑같은 원소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호호.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F3은 홀수이고 그 다음에 대해서 커지면 커져라 이런 얘기인데 자, 홀수 종류가 좀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좀 벤다이그램 살짝 그려볼까요? 1, 2, 3, 4, 5 되어 있고 와우 이쪽 숫자가 좀 많은데 1, 2, 3, 4, 5, 6, 7, 8까지 가야 되겠죠. 이제 F3이 홀수다라고 되는데 홀수라고 해서 뭐 2를 대응되면 안 되겠죠. 점점 커져야 되는 거니까 3 이렇게 대응될 때 알아보게 되면 즉 F3이 3일 때 이렇게 좀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1, 2는 1, 2 쪽에 대응돼야 되니까 무조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원소 두 개 있는데 뭐 더 이상 될 거 없겠죠. 그러면 4, 5라는 것은 5, 6, 7, 8, 9, 4, 5, 6, 7, 8 이것에 좀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5개의 원소 중에서 대응될 원소 2개를 좀 고르면 되겠죠. 고르면 그 원소가 이제 점점 큰 숫자가 큰 숫자로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10가지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요, 이게 3 대응되는 방법이 3만 있는 게 아니라 또 5가 될 수도 있겠죠. 자, 5가 된다면 이번에는 2가 이거 4개의 원소 중이니까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좀 고르는 일을 가질 수가 되겠고 4, 5는 또 6, 7, 8 그러니까 3개에서 또 2개를 골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에다가 3이니까 6, 3, 18에서 18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합쳐서 28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32가지라고 했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좀 문제들을 좀 요리조리 좀 내는데. 자, 그 다음은요. 치역의 원소가 4개이고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오호. 그럼 치역이 되는 원소를 4개를 좀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8컨벤션 4에서 4개의 원소를 골랐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숫자 좀 어렵지 않게 그냥 1, 2, 3, 4 이렇게 골랐다고 생각할까요? 골라져 있는데 F1하고 F4하고 F3하고 요 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주어진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른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또 다시 골라야 되겠죠? 3개의 숫자를 딱 골라가지고 이 숫자들은 뭐 3개가 골라지면 문제 크기 순서가 있으니까 뭐 대응을 그대로 시켜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F1이 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4 가면 되겠고 F3이 좀 제일 작은 거니까 뭐 고른 숫자들을 2, 3, 4라고 좀 해주면 이렇게 되면 대응시켰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요 함수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2하고 5도 좀 대응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빈 숫자 1에는 꼭 대응되면서 이 가지수를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좀 쉽게 좀 잘하는 방법 없을까요? 잘하는 방법은요? 이거 전체 가지수에서 빼주면 됩니다. 자, 2하고 5가 대응되는 가지수, 2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는 4가지, 5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4가지 해주면 이게 전체 가지수가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의 조건에 안 맞는 경우는 1을 빼고 나머지 숫자에 대응되면은 이제 지금 치역의 원소가 4개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조건이 어긋나는 거니까 얘네들이 각각 아까 대응됐던 2, 3, 4에 대응되는 3 곱하기 3 이런 경우가 좀 문제의 조건이 안 맞는 거니까 이렇게 좀 빼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산수가 이렇게 복잡한가요? 8, 7, 6, 5에다가 4, 3, 2, 1 되겠고 여기는 또 곱하기 4 있겠고 여기는 16에서 9를 빼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나요? 이거 7 이렇게 곱하기 주는 겁니까? 이런 항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계산은 2, 3은 6 이렇게 소거하고 4 이렇게 소거하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게 5, 8, 40 계산하고 7, 7이 49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잘하는 건가요? 이렇게 좀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4, 9, 36, 3 올라가고 4, 4, 16에 1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1960까지입니다. 라고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맞네요. 그죠? 숫자 큰 거 보고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맞을 것 같은 느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벌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건들이 좀 아주 좀 독특하게 주어져 있는데 자, 상수함수에 대한 표현 뭐 그럴싸하게 좀 된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홀수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 될 때는 F3 부분들이 3에 대응될 때 그다음 여기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5가 대응될 때 푼 거죠. 5가 대응될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지긋 풀 때는 이제 절차를 좀 해야 됩니다. 치역의 원소가 일단은 4개다라고 했으니까 치역 될 원소를 미리 골라놓은 거죠. 그 다음에 3개의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크기 순서에 그러니까 3개의 원소 좀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원소 원소가 이제 2하고 5가 남았는데 2하고 5를 좀 대응시켜야 되는데 그 좀 빈 곳 하나 이거 4개 중에서 3개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가야 되는데 그 부분 선택하기 힘드니까 전체 가지수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또 빼서 유효적절하게 처리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들이 디귿 부분에 좀 있으니까요. 디귿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은 실력 쌓는 데 좀 보탬이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8번입니다. 전체 집합 1, 2, 3, 4, 공집합에는 두 분수 A, B에 대해서 A와 B는 전체 집합이 되는데 또 교집합은 공통적인 원소가 뭔가 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나요? 1대1 함수가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상당히 좀 복잡한 거죠. X집합이 원소를 잘 모르니까 원소의 개수가 이게 지금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하나라면 어떻게 되죠? Y집합에 이게 지금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면은 Y집합은 나머지 원소 2, 3, 4를 더 채워야 되겠고 근데 이 원소 교집합이 또 공집합이 아니니까 2를 좀 채워야 되니까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또 함수 대응해야 되고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요거를 좀 구해가야 된다면 원소가 하나인 경우에는 4 컨비네이션 1에서 원소를 골라놓고 그럼 여기는 다 돼 있으니까 됐고요. Y집합은 좀 끝났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원소에 좀 대응되는 가지수가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요즘은 이제 16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건 되는데 원소가 또 2개일 때도 해야 되잖아요. X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2개라면은 Y집합은 또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원소인 또 3, 4를 채워야 되겠고 교집합이 있어야 되니까 교집합이 1일 때, 2일 때, 1, 2일 때 와. 이거 쉽지 않은데요? 요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집중을 해야 되겠군요. 자, X집합의 원소가 2개라면 이건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원소가 뭐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죠. 원소가 3개가 되는 방법은 1, 2 중에서 하나를 좀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2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좀 가져 있다고 할까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함수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함수가 해주는 거니까. 그럼 3가지 중에서 3가지, 2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 대응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원소가 4개라면 4개인 경우는 뭐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원소 이건 이제 3개일 때, 4개일 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 전체 집합은 그럼 함수 대응 가지수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응하는 가지수는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겠죠? 와우, 이거 좀 계산 좀 잘해야 되는데. 계산은요, 여기 계산해주면 이게 이제 6 곱하기가 되겠고, 위쪽 계산은 이게 또 얼마가 되는가요? 3, 4, 12가 되겠고, 여기 12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그러면은 6 곱하기 2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가지수가 팍 느는데요. 2, 6, 12에다가 24니까, 144가 되게 되는 건가요? 메모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X집합의 원소가 3개일 수도 있습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3개가 된다면 Y집합은 나머지 원소 4가 좀 있어야 되겠고 근데 1대1이 돼야 되니까 이쪽도 원소는 최소 3개는 좀 돼야 되죠. 이렇게 지금 4는 좀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원소가 3개는 돼야 1대1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원소가 3개일 때 그럼 이게 3개인 경우는 나눠야 되겠습니다. 원소가 3개일 때 그다음에 이제 원소가 뭐 4개일 때 4개일 때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볼까요? 자, 4개의 원소 중에 3개를 골라서 요건 이제 X집합 되는 경우고 원소가 3개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곳에서 이제 2개의 원소를 골라야 되죠. 3 컨비네이션이 골라갖고 4까지 포함해서 3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겠습니다. 원소가 4개 되는 것은 전체 집합이니까 함수 대응 가지수만 해주면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계산을 한다면 여기는 뭐 4 곱하기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괄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6에다가 여기는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4, 6, 24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됐죠? 계산 다시 보게 되면 18 더하기 24 이런 형태가 처리된 거니까 여기를 합치면 이게 얼마인가요? 30에다가 4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가지수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4, 4, 16에다가 48, 168 이렇게 가지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가지수 이렇게 많습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는 X집합의 원소가 4개가 되면 4개를 다 골라놓으면 Y집합도 자동으로 전체 집합이 돼가는 거니까 4팩토리얼 대응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24가지 해서 구하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나온 결과들을 잘 써보게 되면 맨 처음에 가지수가 16이 있었나요? 16, 144, 16, 144 원소 2개짜리 원소 3개짜리가 168인가요? 원소 4개짜리 24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런 항목이 되는 거군요. 와우. 계산 좀 잘해야 되는데 이만큼 일단 뭐 계산하죠. 뭐 더하기해서 0 되겠고 그러면 10에다가 160이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고 여기는 또 더하기지만 180에 192가 되는 건가요? 이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전체를 다 더하게해주면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50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52에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350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풀긴 풀었는데, 이거 복습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전체 집합이, 합집합이 돼야 되겠고, 교집합이 있다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1대1. 조건들을 좀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X집합의 원소가 하나일 때,
그럼 나머지 원소 채워야 되겠고 교집합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함수 대응 가지수 원소가 두 개일 때 샘플 예로 둔 겁니다. 가지수 컨비네이션 했으니까 두 개라면 3, 4 원소 있어야 되겠고 교집합이 있어야 되니까 교집합의 원소가 이제 하나일 때랑 두 개일 때 그렇다면 얘기는 전체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4개일 때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원소 3개인 경우는 두 종류가 있으니까 2 곱하기 한 거고 요거 이제 대응가지수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원소가 3개라면 일단은 나머지 원소 채워야 되겠고 교집합이 생겨야 되는데 나중에 1대1도 돼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 원소가 이렇게 하나 돼서 2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소가 최소 3개, 4개 이렇게 좀 되게 되고 원소 3개 되려면 교집합 되는 원소가 이제 최소 2개는 있어야 되겠다. 전부 다 전체 집합. 이건 뭐 전체 집합이니까 해결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논리 체계를 쭉 밟아간 과정. 어느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가지수에서 좀 큰 틀에 좀 어긋나는 거니까 꼼꼼하게 좀 잘 살펴야 될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복습 좀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습니다. 18번 마무리합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자연수 nr에 대해서 2차 방정식 두 큰 이렇게 걸게 있습니다. 와, 개수의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그래도 뭐 2차 방정식 큰 이렇게 가르쳐 있으니까 뭐 쫄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뭐 두분의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가 되겠고 35분의 5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군의 곱 열심히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6 처리 되겠고 이 부분들은 35분의 마이너스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살짝 좀 정리를 해볼까요?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5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이제 35 쓰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서는 어떻게 된가요?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부호만 바꾸니까 35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좀 뭐가 나온 거죠? 우리가 n 퍼뮤테이션 r이다라는 부분 것은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한 다음에 r개를 좀 이렇게 나열해 가면 이게 이제 순열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식의 차이를 보니까 r 팩토리얼이 6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3 팩토리얼이 6 되는 거니까 r 값은 얼마입니다. r 값은 3입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네요. 호호호. 아주 좀 재미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n 퍼뮤테이션 r이 3이니까요. 3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35 곱하기 6 이렇게 돼 있다 이런 항목인데 이 부분들은 5 곱하기 7로 바꾸게 되게 되면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n, n-1, n-2 최고 이웃한 3개의 숫자를 곱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7 곱하기 6 곱하기 5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n은 7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n과 r을 구해달라. n은 7, r은 3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n과 r을 각각 구하라.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2차 방정식이 개수 부분들에 이렇게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 이렇게 들어가서 좀 겁을 주는데 큰 틀에서 이제 2차 방정식이 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차 방정식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이런 말들 좀 쓰면 되겠죠.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열과 조합의 이론에 의하여 이런 부분 성립한다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뭔가 답안 쓰는 요령들을 조금 살짝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이런 거 참고해 가지고 답안을 좀 작성해 가면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 두 함수가 또 같다 나와 있는데요. 의미 아닌 정수에서 다 서로 다른 두 식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식의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y는 이꼴 2분의 x 제곱 플러스 k 이런 부분들 하고 역함수 관계가 문제 보면 y는 이꼴 x 관계하고 좀 둘 사이의 관계를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2분의 x제곱 플러스 k하고 x하고 관계를 풀어가는 건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k는 제로 이걸 좀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그래프.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0보다 큰 이런 부분에서 의미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해주니까 이런 걸 뭐 새로운 함수라 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근을 갖는데 이게 지금 대칭축이 1 되는 이런 형태니까요. 그렇게 근을 좀 가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 D 살펴볼 때 1-2K 이 부분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의미 아닌 이 부분이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0이 돼도 되는 거니까 뭐 함수 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대입해주면 뭐가 되죠?
함수값 딱 집어넣게 되면 와우 2k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부분들이 양수되는 거 당연하고요. 그니 이렇게 좀 0 돼도 되는 거니까 0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좀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에서 뭐가 생기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해서 범위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 여기 또 이제 이게 그냥 양수근 아니라 음이 아닌 0이 돼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그래프 0 통과해도 되는 거니까 크거나 같다 쓰는 이 부분들도 주의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 그랬을 때 이제 역함수를 구해갈 수는 없고요. y 이퀄 x 하고 두 함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풀어간다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문제 좀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좀 복잡해져가는 이론들이 좀 살짝 좀 담겨 있으니까요. 복습은 좀 필히 좀 꼭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와 0보다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 그것도 유리식 무리식 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자 치역은 이렇다. 치역은 그렇다 치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부분들이 이거 뭐죠? 1대1이다. 1대1 함수다 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1대1 함수. 자 근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유리함수가 완벽하니까 유리함수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되겠군요. x-2분의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x-2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이제 양수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 일단 점근선이 x는 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y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뭘 그려죠? 이게 지금 플러스니까 1, 3, 4분면 형태로 그려가야 되겠죠? 와우. 그럼 이쪽 그리고 근데 0보다 좀 작은 쪽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죄송 이거 뭔가요? 마이너스가 왜 그려집니까? 와 이런 엉터리 같은 어이구 이렇게 근데 이쪽에 그려가는 게 의미가 없죠. 근데 0일 때 함수값은 0일 때는 또 마이너스 2가 되나요? 마이너스 2 와우. 그렇다면 지금 0보다 작을 때니까 이쪽 그려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제 여기만 이렇게 열심히 그려라 이런 얘기죠. 이쪽 그려가는 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하하 이런 모양 대략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1대1이 함수가 되려면 이미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되죠? 치역이 1보다 작다는 건 이제 이해됐습니다. 정근선이 여기가 1이었으니까 작은 쪽 되겠고 그럼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요 그래프 모양이라면 마이너스 되니까 4, 4분면 방향대로 그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평행이동해서 그려가야 되는데 이곳이 이제 마이너스 2 부분인데 원래 구멍이 뽕 뚫어져 있는 건데 채워서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가라 이런 얘기 되겠죠? 마이너스 2 더불어서 A 값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래프 전반적인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되셨죠? 어이쿠, 제가 좀 이게 순간적으로 좀 미스가 살짝 나서. 자, 점근선 X는 2, 그죠? 2, Y는 1,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1, 3, 4분면 형태. 그래서 가는 건데 이제 0보다 작은 쪽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쪽 부분들. 됐죠? 그 다음 이제 무리함수로 채우기. 그러면서 이제 값 갖기. 됐습니까? 네, 그래프 모양을 좀 대략 알아봤습니다. 자, 이때 이제 덤을 풀어라 이렇게 되는데 f 역함수 마이너스 4 이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 역함수의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는 a 해가지고 a를 쓰면 또 아까 조금은 또 헷갈리니까 a 쓰면 안 되고 는 b 이런 거 쓰나요? 그럼 이제 f b는 이꼴 언제 마이너스 4 나오냐 이런 얘기인데 마이너스 4 나온 것은 이 아래쪽 함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에다가 루트식이었죠. 루트식에다가 좀 대입해 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b 한 결과가 얼마입니다. 더하기 a 좌표가 또 마이너스였나요? 마이너스 2가 이제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걸 풀어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루트 b는 이항시키니까 이게 이제 2가 되겠고 b 값은 그러면 4입니다. 이렇게 처리되겠는데요. 이 결과가 좀 4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그럼 어떻게 처리된 건가요? 4 곱하기 f 역함수의 k를 대입한 결과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약분하게 되니까 f 역함수의 k는 이퀄 마이너스 4가 되겠고 k 값을 구하는 것은 관계에서 마이너스 4는 이퀄 k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유리함수에다 결과 얼마나 대입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마이너스 4를 대입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대입을 했고 그 다음엔 마이너스 4 플러스 4 되는데요? 와 부모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분자 보니까 이제 얼마가 되죠? 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
용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뭐 그래프 개형을 그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0보다 작은 쪽 미지수가 없는 부분에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는 부분들 연결해서 이제 1대1이 되도록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무리함수도 완성되겠고 그렇다면은 이제 역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가는 요 절차 부분들만 좀 잘 이해해 주면 되겠고 마지막에도 또 똑같은 그런 이론들이 좀 사용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해서. 이때 이제 뭐 나온 이 y 값이 2에 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어느 함수를 좀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사용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뒤쪽 파트 부분들은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21번 장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정확히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좀 아이디어가 좀 독특한 그런 문제들이 몇몇 문항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장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